안녕하세요, 선매니저입니다. 라이딩 시즌이 한창이죠. 그리고 겨울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민 엣지 540과 840이 출시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가민 속도계 라인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도계가 필요한 이유와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민 속도계 라인업은 어떤 게 있나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속도계를 선택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도계의 정식 명칭은 사이클링 컴퓨터입니다. 속도계는 우리말로 편히 번역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이클링 컴퓨터를 용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사이클링을 위한 컴퓨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인 속도계보다는 사실 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에 속도계를 장착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컴퓨터를 장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운동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나 데이터 기반의 훈련을 통해서 자전거를 더 오래, 더 빠르게 타기 위해서나 지도 탐색과 내비게이션 같은 길 안내 기능 때문에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일단 사이클링 컴퓨터는 내장된 GPS 기능으로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이동 거리와 속도, 주행시간, 누적고도, 심박수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기록된 로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센서, 스피드 센서, 파워미터와 같은 추가 장비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더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민 속도계 라인업을 알아볼 텐데요. 현재 가민에서 판매되고 있는 속도계는 총 4개입니다. 엣지 익스플로어 2, 그리고 540, 엣지 840, 엣지 1040인데요. 이 익스플로어 2를 제외한 3가지 제품에는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솔라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별로 구성품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품과 번들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들은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그리고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가 포함된 옵션입니다. 먼저 엣지 익스플로어 2입니다. 익스플로어, 이름부터 이 제품의 기능과 목적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탐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익스플로어 2는 투어형 라이딩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투어형 라이더는 심화된 기능은 필요로 하지 않고 투어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간편한 조작이 가능하고 턴바이턴 방향 안내와 내비게이션을 실행해서 경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필 구간에서는 필수 기능이죠. 클라임 프로도 지원하고 안전 및 추적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설정된 연락처에 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림을 전송한다거나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라이브 트랙 기능도 지원합니다. 엣지 540, 840, 1040부터는 사이클링 다이나믹스, 적응형 코칭, 열 및 고도 적응과 실시간 체력 데이터까지 고급 트레이닝 기능들을 제공하고 올해 사이클링 컴퓨터 업계에서 핫한 기능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코스 실행 없이도 고도와 경사도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라이딩 클라임 프로를 지원하고 태양광 옵션 선택으로 더 오랜 시간 라이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민 사이클링 컴퓨터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운동할 때 데이터 수집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선성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정말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속도, 케이던스, 거리, 주행시간, 심박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속도계에 이러한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조금은 어려운 데이터가 있죠. 대표적으로 파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성능적으로 크게 분류를 해보면 탐험형인 익스플로어 2와 그리고 탐험의 고급 기능까지 제공하는 엣지 540, 840, 1040은 성능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데이터 화면 편집을 직접 보여드리면 데이터의 카테고리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40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 항목으로 MTB 운동 성과, 사이클링 역학 관계, 기어 관련 데이터, 워크아웃 관련 데이터, 체력 데이터가 있는데요. 특히 파워미터를 사용하거나 DI2와 같은 전동 구동계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파워미터 호환성입니다. 파워미터는 추측과 짐작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라이딩 성과를 측정하고 FTP를 통한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파워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즉 와트 자체입니다. 이 파워 데이터만 해도 사실 파워, 평균 파워, 그리고 3초 파워, 10초 파워, 랩 파워, 최고 파워, 와트 퍼 킬로그램, 파워존, 그리고 페달 평활도, 노말 파워 등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또 훈련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클링 다이나믹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사이클링 역학관계라고 하는데요. 댄싱과 시팅 시간, 그리고 페달 중앙을 기준으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 또는 중앙에 올바르게 힘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PCO, 그리고 페달 스트로크 중에 몇 시부터 몇 시 방향에서 토크가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파워 위상, 마지막으로 얼마나 대칭적인 페달링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좌우 밸런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즉 이 와트 자체는 익스플로어 2에서도 제공하지만 두 번째 항목인 사이클링 다이나믹스, 즉 자세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엣지 540 이상의 제품에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파워미터, 특히 양발형 파워미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나중에라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엣지 540 이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양발형 파워미터를 말씀드린 건 외발형 파워미터의 경우에는 사이클링 다이나믹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워 데이터 필드를 세팅하는 장면입니다. 사이클링 역학관계를 추가할 건데요. 새로 추가해서 사이클링 역학관계, 파워 위상, 파워 데이터, 좌우 밸런스가 표시됩니다. 이건 실시간 체력 데이터고요. 다음은 DI2 사용 여부입니다. DI2 전동구동계를 속도계에 연동해서 기어비와 배터리 잔량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DI2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속도계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데이터 필드를 넘길 수 있는데요. 이 DI2는 엣지 540 이상의 모델에서 호환되기 때문에 이 호환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익스플로어 2를 구매하셨다가 DI2와 연결되지 않아서 난감해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려를 못하고 구매를 하신 거죠. DI2 조작을 꼭 써보고 싶었는데 익스플로어를 구매를 하셔서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DI2를 쓰긴 하는데 기어비나 배터리 잔량을 볼 필요가 없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입니다. 자전거는 운동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면 내가 잘 모르는 구간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자전거 내비게이션 앱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속도계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PC를 통해서 코스를 만들거나 전송했어야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전거 도로 위주로 안내를 해주는 카카오맵에서 경로를 검색해서 GPX 파일로 전환해서 가민 커넥트 앱으로 전송하면 빠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 검색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속도계 자체에서도 목적지를 검색하거나 주변에 있는 주요 거점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이 경로 검색이 공도와 자도 구분 없이 경로를 잡기 때문에 자도가 별도로 없는 지방과 같은 곳에서는 무관하지만 서울, 특히 도심지에서는 인디바이스 경로 검색을 통해서 자도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은 전부 내장 지도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 특히 보급형 제품이 출시하게 된다면 내장 지도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터치가 필요한가입니다. 앞에 설명한 내장 지도와도 조금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우리는 터치 조작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주행 중에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도 속도계를 조작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도계를 조작하는 상황은 주행 중일 때보다는 멈춰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신호등 같은 곳에서 잠시 멈춰서 다른 화면을 확인한다거나 집에서 기기의 설정을 조작하는 상황이 좀 대표적인데요. 특히 터치 조작이 정말 유용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도를 볼 때입니다. 지도를 조작할 때 터치가 되는 제품은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스크롤해서 매핑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버튼식 조작은 줌인과 줌아웃 그리고 상하 좌우 컨트롤을 모두 버튼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도를 좀 자주 볼 것 같다면 아무래도 터치를 지원하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특히 올해 출시한 엣지 840에는 540과 100% 동일한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조작과 터치 조작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게와 크기입니다. 제품이 자전거에 부착하거나 휴대하기 편한 크기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자전거에 거치해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자전거에 거치를 했을 때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램 단위까지 경량화를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엣지 1040보다는 540이나 840을 좀 추천드리고, 시인성, 즉 글자 크기나 지도 화면이 좀 커야 하는 분들은 반대로 1040이나 익스플로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배터리 사용 시간과 태양광 충전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적게 타면 1시간에서 많게는 7, 8시간 또는 1박 2일, 3박 4일 그 이상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제품이 최소 16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6시간 이내로 타시는 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거리, 장기간 라이딩을 하는 분들은 배터리 시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자료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절전 모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절전 모드를 사용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서 소지 여부입니다.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고 속도계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피드 센서와 케이던스 센서 그리고 심박 센서를 한 번쯤 들어보게 될 겁니다. 이 번들 옵션에는 이 세 가지 센서가 구성품에 포함되는데요. 센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번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 센서가 없는 분들, 특히 처음으로 속도계를 구입하는 분들은 번들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스피드, 즉 속도는 km/h 단위로 시속을 의미합니다. 앞바퀴나 뒷바퀴에 장착해서 바퀴의 회전을 모니터링해서 속도를 산출하는 원리인데요. 이 사이클링 컴퓨터로도 GPS 기반의 속도를 제공하지만 위성 정보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터널이나 건물 사이 그리고 다리 아래와 같은 곳에서 신호 드롭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배제한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피드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던스는 RPM 단위로 1분당 페달의 회전수, 즉 페달을 굴리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낮은 케이던스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토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라이딩을 위해서는 케이던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케이던스는 앞에 설명한 이 속도와는 다르게 별도의 센서를 장착하지 않으면 측정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박계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고 있는 거지? 즉 운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이클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간혹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응해서 사용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 가면 시계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저가형 시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라이딩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박수는 파워미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또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이클링 컴퓨터를 선택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봤는데요. 단연간 만나온 고객님들의 문의와 견해를 바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내용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분들이 속도계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민 엣지 사이클링 컴퓨터는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민 브랜드샵 홍대점, DDP점, 석천점에서 실물을 직접 조작해보거나 구입할 수 있고 피니셔클럽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